안녕하세요. 오피스 365를 활용한 오마이 스마트워크 관리자 편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은 보안에 관련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안이 뭐 스팸 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되고요. 그거 외에 오피스 365가 가지고 있는 추가적인 고급 보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클라우드라는 거는 좀 위험하고 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만약에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이 많으세요. 자,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피스 365에는 다단계 인증이라는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안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자, 다단계 인증이라는 게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로그인을 한다고 그냥 바로 로그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거쳐가지고 그 사람이 확실한지를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로그인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다단계 인증을 설정하시려면은 관리자의 설정에 앱에 애저 다중 요소 인증이라는 거를 메뉴를 들어가셔가지고 다단계 인증을 사용할 사람과 사용하지 않을 사람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설정을 하고 나면은 개인으로서 보면은 포털에 로그인할 때 평소처럼 이메일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면은 저 화면 왼쪽에 나오는 것처럼 로그인이 바로 안 되고요. 최초에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전화로 다단계 인증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문자로 다단계 인증을 받을 것인지 선택을 하는 화면이 나오고요. 자, 만약에 전화로 다단계 인증을 받겠다라고 선택을 하면은 로그인 시마다 MS한테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은 샵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로그인이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전화를 받고 바로 로그인을 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문자 메시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를 선택하시면은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할 때마다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숫자가 한 6개 정도가 옵니다. 그 6개의 숫자를 추가 보안 인증이라는 창에다가 입력을 해 주시면은 그때서야 로그인이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 등록된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로그인을 못하게 하는 그런 2단계 인증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오피스 365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요. 회사에 중요한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나 또는 휴대폰을 분실했을 때 대처가 안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있을 텐데,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피스 365의 모바일 장치 관리라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은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또는 원격에서 삭제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설정하는 방법들은 마찬가지로 관리자의 보안 및 준수라는 메뉴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위협 관리, 그 다음에 장치 관리를 선택하시면은 이 장치 관리를 활성화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활성화하고 나면은 관리자로서는 여러 가지 보안 정책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암호가 없으면은 로그인이 안 되게 한다라든지 오피스 365에, 또는 암호를 설정한 숫자 이상으로 틀리게 되면은 뭐 차단을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또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뭐 탈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탈옥이라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차단을 시켜버린다든지 그런 설정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암호화한다든지 또는 캡처를 차단한다라든지 또는 USB를 꽂았을 때 USB를 차단한다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보안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막는 방법이고, 만약에 실제로 내가 모바일 기기,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잊어버렸을 때 그 데이터를 초기화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피스 365 관리센터에 모바일 장치 관리를 들어가시면은 데이터 지우기라는 거를 실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두 가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직에 관련된 데이터만 삭제하거나 또는 아예 장치를 공장 초기화, 처음 출시될 때의 모습으로 장치를 복원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복원을 하게 되면은 개인이 설정해 놓은 그 연락처라든지 또는 다른 데이터도 다 삭제가 돼 버리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분실 시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회사 내 조직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그 여러 가지 보안의 유형이 있는데, 보통 우리 회사의 데이터에 대한 보안은 외부자보다는 내부자로부터의 어떤 유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주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 메일인데요. 메일로 기밀이 유출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피스 365의 익스체인지 관리센터에 메일 흐름이라는 것을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특정한 단어가 포함이 됐을 때, 예를 들면은 경쟁사 또는 기밀사항, 이런 특정한 단어가 그 포착이 됐을 때 승인을 거치도록, 관리자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차단하는 그런 방법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메일 흐름이라는 걸 설정하시면 되는데, 메일 흐름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메일 흐름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그 단어가 검색됐을 때 그거를 보고서를 생성하고 차단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은 메일을 규칙을 설정하고 거기에 조건을 추가하고, 그렇게 조건이 추가가 됐을 때 어떤 작업을 할지 또는 어떤 예외 처리를 할지, 이런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단적인 예를 보여드리면은 화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 같이 저희가 이제 기밀이라는 단어를 어떤 키워드로 입력을 해놨을 때, 누군가가, 우리 회사 조직 내에 누군가가 기밀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메일을 보내면은 저한테, 관리자한테 그 메일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그 다음에 보낼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메일 흐름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기밀을 보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2년 전에 이제 우리하고 같이 일하던 파트너하고 메일을 주고받았던 내용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법정 소송까지 상대편에서, 상대 회사에서 법정 소송을 갔을 경우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두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그때 메일을 주고받았던 담당자가 이미 그만두고 없을 경우, 또는 담당자가 있지만 그때 그 문제 때문에 그 메일을 삭제했을 경우, 자, 이랬을 경우에 되게 난감하겠죠. 자, 그런데 오피스 365의 소송 보존 정책을 활용하시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문제없이 여러분들 회사에서는 대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설정하는 방법은 관리자의 익스체인지, 그 다음에 받는 사람, 사서함 기능에 가서 소송 보존을 사용하겠다라고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은 소송 보존용으로 별도의 100기가, 개인당 100기가의 그 별도의 저장 공간이 생기고요. 자, 여기에는 메일뿐만 아니라 원드라이브, 쉐어포인트를 통해서 해당하는 사람이 주고받았던 모든 문서와 메일을 다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심지어는 이 개인이 그 파일이나 아니면 메일을 삭제했더라도 이 관리자는 그 내용들을 다 복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원하는 방법은 익스체인지 관리센터에 현재 위치 이디스커버리 및 보류라는 메뉴를 가셔가지고 해당 키워드나 아니면은 어떤 사용자 또는 기간을 입력하셔가지고 검색을 해서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송 보존을 소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존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 단계 위인 엔터프라이즈 플랜을 구독을 하셔야지만 적용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엔터프라이즈 플랜을 사용 중이시라면은 지금 기능들을 다 활성화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메일에 대한 보안입니다. 메일에 대한 보안인데, 메일 보안과 문서 보안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메일 보안 같은 경우에는 정보 권한 관리라는 걸 통해서 메일을 통해서 내가 보낸 메일이 전달되거나 복사되거나
프린트 되거나 또는 캡처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설정은 여러분들이 관리자가 검색에서 그 관리자 페이지에 검색에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인포메이션 프로텍션이라는 것을 검색한 다음에 설정 관리에 가셔가지고 활성화만 해주시면은 바로 이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웃룩에 그 메일을 보낼 때 옵션이라는 메뉴에 사용 권한이라는 메뉴가 새로 추가가 됩니다. 자, 이 안에는 무제한 액세스, 전달 금지, 우리 회사의 기밀 보기만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전달된 메일은 일반 포털로는 일단 안 열립니다. 최소한 그 사용자들이 무료 그 아웃룩 평가판이라도 설치를 하셔야지만 이 메일을 보실 수가 있고요. 메일을 받다 하더라도 프린트 버튼이라든지 또는 전달하는 아이콘, 회신하는 아이콘, 이런 아이콘들이 다 없어집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화면을 캡처하려고 캡처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띄우시면은 화면이 저렇게 까맣게 변하면서 캡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메일 보안은 이렇게 그 IRM을 통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서 보안. 우리 회사의 중요 문서들에 대해서 또 그 보안을 지켜야 되겠죠. 자, 이거는 그 라이트 매니지먼트라는 정보 권한 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자, 이 권한이 있는 사람만 문서를 열어볼 수 있도록 그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자, 설정은 위에 했던 방법과 똑같이 설정만 해주시면은 그냥 활성화가 되고요. 자,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워드,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엑셀에 보시면은 엑셀에 정보를 보시면은 문서 보호를 할 수 있는 별도의 메뉴가 생성이 됩니다. 자, 여기에 액세스 제한이라는 걸 클릭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보신 것 같이 무제한 액세스, 그 다음에 전달 금지 또는 우리 회사의 기밀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문서를 그 작성을 하신 다음에 메일이나 아니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전달을 하더라도 해당하는 사람은 그 문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처럼 자, 문서가 차단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서 보안을 적용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은 이제 DLP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DLP는 그 고객의 개인정보 또는 우리 회사 내부에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어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DLP 기능은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설정하는 방법은 관리자의 보안 및 준수에 가서 위협 관리에 가서 데이터 손실 방지라는 것을 관리자가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세팅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사용자들이, 여러분들 회사의 사용자들이 문서 내부에다가 메일뿐만 아니라 문서 내부에다가 개인정보, 즉 카드 번호라든지 또는 관리자가 입력했던 키워드라든지 또는 그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것들이 검색이 됐을 때 자동으로 차단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물론 나가는 것, 들어오는 것 다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그 고객들 또는 우리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그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DLP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오피스 365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급 보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55365smartwork.com이나 또는 wise5365라는 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 추가적인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화면에 보이시는 메일로 그 문의를 해주시면은 답변을 최대한 빠른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오피스 365의 전체적인 관리자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 보안을 알아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